정신과 교수로서 멘탈 강하다라는 말을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어른들 중에 보면 아니 그러면 화가 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교수님 요즘 유독 멘탈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멘탈이 강하다 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신과 교수로서 멘탈 강하다라는 말을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멘탈 강한 사람들은요, 감정이 흔들린다는 걸 인정해요. 왜? 너 화났지? 나 화 안 났어. 너 좀 짜증났지? 나 짜증 안 났다니까. 그게 아니고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좀 불안하구나. 내가 좀 화가 났구나. 지금 좀 마음이 되게 좀 불안정하구나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그걸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 이제 막 불안해 하잖아요. 중간에 막 공황장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다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이 내 모든 이런 감정도 정상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불안해졌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좀 편안해지잖아요. 멘탈 강한 사람들은 내 감정의 흔들림을 인정하는 거. 2번째 멘탈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노 조절 장애나 또는 화병으로 다니시는 어른들 중에 보면 아니 그러면 화가 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러면 편한 대로 감정도 표현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극을 받았다고 그거를 바로 표현하는 분들은 멘탈이 아주 약한 사람들인 거고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나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의 강한 멘탈 근육의 특징인 거고요. 3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왜? 갈 때마다 화가 나거나 갈 때마다 불안해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 만날라 그러죠. 그리고 그 공부 안 할라 그러고 그 직장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서 그 수준에서 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멘탈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두려움과 불안한 그 감정에 기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 처음부터 다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기반으로 결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다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한 번에 다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흔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한 하루 이틀 잘 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호흡법을 한다든지, 또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으면 한 일주일은 연락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만나기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자기만의 회복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지금 하더라도 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다 이런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어로 리질리언스가 높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감정이 흔들린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감정대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때 문제 그대로 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4번째 특징,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극복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좀 무너지곤 하는데요. 멘탈의 강약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멘탈의 강약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타고난 민감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아이 때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보고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도 타보겠다고 뛰어가는 아이가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사가지고 왔는데도 자기 못한다고 엄마 뒤에 숨어서 다리 붙들고 절대 안 움직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안 해본 거 그냥 타보겠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피디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우리 집에 또 다른 어떤 친구는 하래도 못한대. 타고난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뇌에서 편도체라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뇌의 반응성이 좀 다르고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 자극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다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는 부모,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와 양육 경험이라는 거를 해요. 안전한 상태에서 양육을 우리가 당하면 그리고 애착관계를 가지면 왜 잘 큰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편안하게 잘 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잘해요. 그리고 회복도 잘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집안 환경이 좀 불안정했어. 그리고 내가 뭐만 하면 혼내. 그리고 통제를 안 받아. 우리 작가님은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별로 혼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울타리 잘 쳐주고 오냐오냐 하면서 너 잘했다는 칭찬도 잘 받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웬만큼 받아도 안 흔들려요. 근데 불안정하고 과도한 비판을 받고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나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해도 되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금방 회복해요. 멘탈 근육이 발달을 하죠. 근데 반대로 감정을 억압하고 비난받고 아니면 그냥 방치된 경험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도 감정 컨트롤이 안정되지 않고 감정이 폭주되거나 아니면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쉬운 말로 쉽게 무너진다 그러죠. 어떻게 보기에는 화내고 막 싸우자고 오니까 세 보이죠.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 안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마음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인 거고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건 다 어린 시절의 부모 때문이야. 그럴 순 없어요. 사춘기 이후의 삶은 다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성장기 이후에 나 스스로 쌓은 나의 회복 루틴. 성인의 멘탈은요. 타고나는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규칙적인 수면 또는 운동, 스트레스 해소법 이거는 내가 나이 먹으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뭐 숨 쉬는 법, 그다음 마음 다스리는 법, 또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나이 먹으면서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 위생도 있죠. 관계 위생이라는 건 관계 맺는 법,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라내는 법, 거리 두는 법 그것도 나이 먹으면서 내가 만드는 나만의 방법이잖아요. 그다음에 감정표현법, 화났을 때 일기에다 써놓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 살생부에 적어놓고 넘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의 회복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했을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나의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멘탈 결정 요인 1번 타고난 생물학적인 민감성, 유전성인 거죠. 두 번째 성장기 애착과 정서적인 기반. 세 번째는 성장기 이후에 본인이 쌓은 회복의 루틴. 어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멘탈은요, 일정 부분 타고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요. 근자감 높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관리와 훈련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성인이라면 그리고 사춘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타고난 내성질 그리고 나의 성장 배경 이걸 탓하지 말고요. 나의 마음과 지성을 다듬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도 이제 보는 관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정신건강과 교수를 하고 있는 마음정비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 탓 많이 안 해요. 그렇다 그래서 자책감에 너무 빠져 있지도 않고요. 어떤 나한테 일어난 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잘못했네. 네가 잘못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옆 사람이 칭찬 안 해줬다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기대는 조금은 하지만 지나친 기대 안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 해야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평범한 사람들도 좀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100%, 120% 가능합니다. 멘탈이라는 거는요, 타고난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감정의 색깔이 아니고요. 내가 매일 성장해 나가면서 만나는 상황을 해석하고 그거에 따른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을 기획하는 인지적인 습관이에요. 말은 복잡한데 우리의 뇌는요, 상황을 해석하는 거를 습관을 만들면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이거를 뇌의 신경 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 우리 생물 시간에 뇌신경은 한 번 생기면 안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뇌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해석을 바꾸는 연습. 그냥 저거는 나를 욕하는 거야. 저거는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연습을 하다 보면 뇌의 감정회로, 그 편도체라든지 뇌의 기억회로, 생각회로의 연결이 실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자동회로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사람마다 조금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먼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부터 느끼는 타고난 감정이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뇌 연습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세 번째, 회복력이라는 거는요, 타고나는 비율보다 후천적인 습관 형성으로 극복 가능한 게 훨씬 크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셨으면 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정, 그리고 마음 다스리는 거, 생각을 훈련하는 거, 습관을 만드는 거, 그게 그 훈련인 거예요. 왜 흔히들 멘탈도 근육이다,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감정 훈련, 마음 다스림 훈련, 생각 훈련, 습관 만들기 훈련이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나는 훈련이 안 돼서 안 돼요. 타고나기를 안 돼서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원래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저 원래 승질도 화 되게 잘 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직도 조금 내요. 근데 많이 조절이 됐거든요. 이거 개인적으로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멘탈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에게 현실적 조언 한번.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팔자대로가 아니고 내가 디자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했다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차피 옆 사람들은요, 못해도 잘한다고 절대 안 할 거고요.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현실 그대로 냉정하게 보시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멘탈이 무너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